여러분도 이 책을 읽지는 않으시지만 들으시면서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기현님은요, 책을 펴보면 중앙대학교 전문방송대학원 수학, LG그룹 홍보팀, 도서신문, 창간국장, 대교방송 미디어본부장, 리브로 경영기획실 이사, 서일경제연구소 부소장 등을 거쳐 지금은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어령 문화주의, 사이버 룰, 3부 10부작, 한국의 잡지 출판, 이재마 사상체질과 인간관계 등과 장편소설 별을 묻던 날, 러시안 십자가, 신들의 고향 등이 있다. 이건 제가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천엔샵에서 산 거예요. 정말 예쁘고 작은 식탁에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시는 건 계피 넣은 카페라떼인데요. 지금 반쯤 마시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문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한테인가 선물을 할 때 보면 이게 문고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서 보면은 남의 잘못은 관대하게 대하라. 그러나 자기 잘못에는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은 담에 보면은 이 글이 정말 읽고 또 읽고 몇 번을 읽어도 굉장히 조언이 되면서 자기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은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일본에 산 지 15년 됐고 그래서 그 중간중간 한국에를 방문할 때마다 그 서적에 들려서 사곤 합니다. 이런 작은 책을 독서를 좋아하니까 많이 읽지는 않는데 사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책이 있습니다. 산지는 꽤 됐어요. 보니까 2007년이요. 네. 서문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사회생활은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에서 출발한다. 이 치열한 부딪힘 속에서 사람을 얻으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사람을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여기저기서 갈등과 고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기 자신부터 어떤 사람인지 살펴야 상대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상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는가? 책은담은 이렇게 얘기한다. 세상을 살아가며 지나친 결벽은 안 된다. 불결함과 추악함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도량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관계에서는 좋고 싫은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어떤 유형의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언젠가 필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 완수형이라고 대답한 이가 절대적이었고 권모 실수나 아첨형이라고 답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본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할 기회를 던져줄 것이다. 보면은 전부 5장으로 되어 있고요. 꽤 잔잔하게 글이 많아요. 1장 같은 경우에는 9개, 2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 다스리기라고 해서 23개, 어려움 다스리기 3장에 37개, 37개,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말과 행동 다스리기 51개,
5장에서 자기 자신 다스리기 65개. 5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이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자기 갈등, 그리고 또 그런 많은 갈등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 책을 읽고 여러분도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가 너무 움직여서 어지럽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들어주세요. 1. 마음을 비워야 채워진다. 노자가 말하기를, 자, 게시기를 보여드릴게요. 경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본말이 자꾸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치가 나오죠. 노자가 말하기를 발돋움하려고 발을 고추 세우면 발밑이 불안해진다고 했다. 그래서 발돋움하려고 발을 고추 세운다는 건 까치발을 뛴다는 얘기죠. 그는 또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욕망에서 비롯되고 최대의 화는 족함을 알지 못한 데서 오며 최대의 과오는 이익을 탐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지위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부풀리려 노력하지 말며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않으면 그치는 것이 가능하여 결국은 자기를 지키게 된다고 말했다. 노자의 이런 사상은 결국 리더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본분을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비울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철학은 족함을 아는 것이며 마음을 비워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한 지금 사회에서 마음을 비우고 물러남을 이야기하며 족함을 충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나 만고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함에 다른 이설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직 노자의 도를 행하는 자라야 이름과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물론 그 다소는 있지만 어느 정도 역시 선인들의 그 지혜가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법보다 덕이 낫다. 여러분은 법이 낫습니까? 덕이 낫습니까? 덕이라는 건 마음이 올바르고 인도, 사람인의 길도자, 인도에 합당한 것이다. 윤리적으로는 올바른 행위를, 정치적으로는 형벌과 반대되는 백성에 대한 은혜와 포상을 뜻한다. 덕을 갖춘 지도자, 즉 리더에 대해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덕을 갖춘 지도자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며 큰일 이루더라도 자랑하지 않는다. 노자는 리더의 4가지 상을 말했다. 그중 가장 뛰어난 지도자상을 태상이라 했다. 부하가 리더의 존재를 알 때 특별히 인식해 두려워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상태가 이 단계라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부하가 친근하게 느끼고 존경하는 것이다. 또 그 다음은 부하가 리더에게 두려움을 갖는 단계이며 마지막 단계는 바보 취급을 당하는 단계라고 한다. 나는 어떤 단계인가? 사전적으로는 덕스러운 리더의 덕목은 욕심에 구애받지 않고 지식에 현혹되지 않으며 재능을 숨기고 세속에 동조하는 인물이란다. 과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어려운 일이네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장의 3번.
보면은 이 글을 읽다 보면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자, 3. 나홀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 글을 읽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다. 만성 질병과 노화를 가져다주는 빌청객이다. 또한 무엇보다 조직 생활에서 자신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잃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조직에서 도태시키는 악성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것이다.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정리하거나 통제하기 쉽지 않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 풀기의 어려움이다. 무엇보다 나만의 스트레스 풀기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개성과 생활 양태가 있으니 정답 같은 것은 없다. 굳이 모범 해답을 권하자면 각자가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규칙적으로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저도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참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스트레스는 정말 쌓이면 정말 마음의 병이 되고 마음의 병은 몸의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쌓였을 때 발산해주고 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지 조금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사우나를 한다든지 실컷 춤을 춘다든지 그러나 많이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커피를 너무 많이 써 불면증에 걸린다 이런 어떤 안 좋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면은 결국 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여러분도 현명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잘났는지 알 수 없지만 대단히 건방진 사람들이 있다. 거만하고 안하무인 것은 아마도 지금 자신의 배경이나 출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해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거만의 끝자락은 결국 패망이고 쇠락이란 걸 깨달아야 한다. 중국의 원술과 원조는 조조나 유비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전쟁을 시작했다. 군대도 많고 거느린 장수들도 적지 않았다. 대대로 내려온 귀족 무사 집안이었고 황제에게도 인정을 받아 추앙하고 따르는 무리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막상 전쟁이 벌어지자 연전연패를 거듭했고 결국 원술과 원소는 서로 갈라지는 내분을 겪은 후 각자 멸망의 길로 들었다.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원씨 집안의 장수들이 모두 거만하고 건방져서 무리를 통솔하는 데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거만하면 부하가 마음을 주지 않는다. 조직 안에서 거만한 자가 출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잠시 출세하는 듯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코 오래가지는 못한다. 저도 일본에 살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일본에서는 특히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더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잘난 척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주위에서 다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거만한 사람은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 자기가 아는 것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디 가나 인기가 있고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